이력서는 통과했는데 면접이 진짜 걱정된다. 면접을 자꾸 보기는 보는데 너무 떨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건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면접만 가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면접 전문가로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제가 왜 면접 전문가냐? 저는 학교도 직장도 면접 전형으로 통과를 했고요. 현직 면접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면접관으로도 있어 보니 달달 외운 답변들은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달달 외운 답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상 질문 아니고 다른 질문들이 나오면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면접에 대한 프레이밍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 면접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회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자리다. 아니요. 사실 회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도 회사를 사실은 평가하는 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면접 봤는데 면접관이 너무 별로예요. 아니 회사 그냥 별로인 것 같아. 가시겠어요? 물론 뭐 내가 당장 급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케이스에선 내가 이럴 바엔 다른 회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사실 알아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뭐 서로 알아보는 자리인데 그래도 긴장은 되죠.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면접이 소개팅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소개팅에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혹시 회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회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소개팅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저는 회 안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가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 회 안 좋아하는데 회 너무 좋아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죠. 내가 후자처럼 내가 회를 사실은 안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서로 생각했던 그 기대치가 달라진다 보니까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는 걸 그냥 다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앞으로 내가 회사 입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가서 되게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진솔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걸 같이 공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나왔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회 좋아하세요? 라는 그런 소개팅 질문을 예로 들면 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답을 어떻게 할 것 같냐? 라고 하면 저도 회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노로바이러스를 너무 세게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회를 안 먹어요. 근데 저 생선구이는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호감의 표시이구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소개팅 얘기고 면접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면접 케이스를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혹시 업무 경험 중에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나는 인턴 경험 한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턴이 내가 3개월밖에 안 했는데 거기서 성과를 냈다고 하기도 좀 뭐하죠. 3개월 안에 어떻게 성과를 내고 경력직도 아니고 인턴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회를 싫어하는 상황과. 이런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인턴이어서 성과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네, 저는 성과가 있는데 3개월 안에 이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둘 다 답변이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성과가 없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면접을 하기 싫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네, 이게 제 성과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성과가 맞나? 라는 생각이 아마 면접관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인턴 경험 3개월밖에 없어서 이걸 제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입사 시에 받은 태스크는 자료 정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업무 양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뭐 시키거나 이렇진 않으셨지만 제가 생각을 해서 양식을 조금 만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상사분께서 마침 꼭 필요한 양식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이거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인턴 경험이었지만 실무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좀 뽑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인턴 정도의 경력을 뽑는 자리라고 하면 나쁘지 않네? 라는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저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냐라고 하면 3개월 경력 중에서 내가 성과를 냈다는 게 다 내 성과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제 성과가 아니라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얘기를 해주면 좀 험블해 보이는 거죠. 험블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은 업무를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기주도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토리텔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아니면 도 이런 답변보다는 내가 A는 없지만 B가 있어요.
내가 A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B 정도 괜찮을까요? 라는 화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상대가 소개팅 상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샘솟는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소개팅 때 얘기를 하려면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겠죠. 얘기할 소재가 있어야 서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방안은 뭐냐면 면접 전에 자기에 대해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세 가지 분류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 내가 했던 경험이 어떤 건지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은 성과.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요거를 절대 달달 외우지 마시고 한번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해보세요. 다 적을 필요도 없고요. 뭐 정말 주니어시라면 내가 대학생 때 했던 거, 뭐 아르바이트, 뭐 그 대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착안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경력직이라고 하시면 그 경력에서 뽑아지는 키워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한다. 이런 걸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가도 훨씬 면접에서 수월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키워드를 내가 쭉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STAR 기법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STAR 기법이 뭐냐면 S, 어떤 situation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task, 내가 맡은 직무, 내가 맡은 업무는 뭐였는지, 그리고 A, action,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R, result, 결과는 어땠는지,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면 어떤 질문이 와도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처럼 편하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대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면접의 핵심이고요. 대신에 이거 하나는 조금 외우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는 왜 외우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소개팅 이론과 같습니다. 서로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 한 3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죠. 자기소개도 같아요. 내 자기소개는 면접에서의 첫인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들에 있어서 내가 좀 자신감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를 망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다른 뭐 키워드 정리했던 거 다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정도 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 자기소개. 그거는 사실 자기소개는 대부분인 분들이 외워 오시기 때문에 그걸 외워왔네 라고 조금 안 좋게 평가하지도 않아요. 저도 오히려 외워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 정도는 내가 외우고 간다.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름 면접을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면접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런 저도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꽤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면접 잘 보고 잘 통과를 하다가 이직할 때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정말 이거 나 이제 어디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똑같은 답변을 해도 A라는 회사에서는 그걸 좋아하고요, B라는 회사에서는 그거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겠죠, 여러분. 면접 준비를 한 다음에 가서 대답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최선을 다하셨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냥 나랑 안 맞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마음 건강에 좋고요. 그게 팩트예요. 소개팅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랑 안 맞아. 그럼 그냥 안 맞는 거지. 내가 막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조바심이나 뭐 걱정 이런 걸 조금 더 덜기 위해서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자 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은 소개팅이다, 이런 소개팅 이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면접은 뭐다? 소개팅이다. 그러니까 소개팅처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게 좋고, 상대방은 그냥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이제 잘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으로 가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소개팅 때 대화할 주제들, 그 주제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를 해보고 가자.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 대신에 딱 하나는 외우자. 자기소개. 나의 첫인상 정도는 웰메이드한 걸로 보여주면 좋으니까 자기소개 정도는 한번 외우고 면접에 가보자.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면접에 대한 꿀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커리어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